여러분들 지난번에 한번 보셨던 건데요. 자동차 번호판을 이렇게 가리는 차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글자 다 가린 게 아니고 일부만 가렸습니다. 이렇게 가리고 하면 떨어지겠다 저거. 뭐 봐봐 흔들거려. 저렇게 번호판 가리는 거. 번호판 가려놓은 거요. 예, 이 번호판 가린 거. 이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뭔 소리예요? 대피하라는 소리인가요? 이런. 지금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비상구를 통하여 이거요. 누가 담배 피운 것 같아요. 아니 누가 담배를 피우면요. 이게 저거 있잖아요. 센서가 감지해갖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래서 뛰어내려갔어요. 계단으로요. 다 내려갔는데 누가 담배 태워서 그렇대요. 아이 참나. 이게 화재 같으면 계속 땡땡땡땡땡땡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내에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아이고 참. 만약에 진짜 땡땡땡땡 하면 좀 뛰어내려가야 돼요. 어떻게 뛰어내려가야 될까요? 다른 건 다 포기하고 그냥 위에 뜨뜻한 겉옷만 하나 입고 뛰어내려가야죠. 계속하겠습니다. 자, 저렇게요. 번호판을 일부러 가린 거요. 고의로 번호판 버리지 않게 훼손하거나 또는 가리면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글자를 다 가리면은 좀 더 비싸고 글자 하나 정도 한두 개 가리면은 좀 쌀까요? 지난번에 컵라면으로 이렇게 가려놓은 것도 있었죠. 번호판 2개 안 보이게. 그 번호판 중에서 글자 2개 안 보이게. 또 자전거 거치대 이렇게 걸어가서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고의로 일부러 가리면 만약에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덮여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저렇게 저 가스통으로 가린다든가 또는 또 수건으로 가린다든가 저런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한 과태료 범칙금이 아니에요. 얼마일까요? 저한테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변호사님, 자동차관리법 위반, 번호판 훼손, 벌금이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번호판에 스티커를 부착했대요. 숫자를 가리고 주행하다 단속됐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전과 없는 초범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벌금이 커지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네, 초범이면 벌금 100만 원 근처 아닐까요? 예전에는 50만 원도 했었는데요. 자동차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오토바이예요. 자동차 이렇게 가리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할 거야. 예전에 50만 원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벌금 얼마 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이 올라왔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틀 전에 12월 13일 날 변호사님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식명령 판결 나왔습니다. 벌금 나왔다는 거죠. 법원에서 얼마일까요? 벌금 50만 원이네요. 예, 50만 원 나왔습니다. 100만 원 정도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는데요. 아유, 그나마 싸요. 50만 원 안 내면 교도소 들어가서 일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만 원씩. 예, 돈 없으면 들어가서 일하면 돼요. 잡아갑니다, 나중에. 100만 원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50만 원이네요. 다음부터는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렸나요? 그랬더니요. 이렇게 답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서초 아에 1, 2, 3, 4. 아 1, 2, 3, 4. 서울은 없고 요렇게만 있는 것 같은데요. 아자하고 숫자 하나하고를 하얀색 양면 테이프로 가렸대요. 하얀색 양면 테이프로. 내려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비상벨 울리는데요. 자, 여하튼 간에 이게 벌금 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예. 비상구를 통하여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불안하니까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벌금 50만 원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는 100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오토바이 50만 원이니까요. 안 내려도 될까요? 아니 계속 나와요. 만약에 화재 발생됐으면 계속 나와요. 잠깐만요. 저 좀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응? 불안한데? 어떡할까요? 잠깐 나갔다 올까요? 일단 분명히 누가 담배 피우고 해요.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껐다가 나갔다 올까요? 네, 일단 나갔다 다시 오겠습니다. 일단 이거 끄겠습니다. 방송 끄고 나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예, 방송 끄고 다시 괜찮으면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내려갔다 왔습니다. 오늘 점검이래요. 소방 점검하면서 이렇게 소방 점검하면서 뭘 누르면 저렇게 점검하다가 층마다 점검하는데 그래서 사이렌이 울릴 수 있다고 9시 반에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소방 점검이 있다고 사전에 방송을 했대요. 근데 저는 여기 10시 좀 지나서 들어왔잖아요. 제가 10시 한 10분쯤 들어왔던가요? 네, 그러니까 몰랐죠. 근데 저게 가끔 저렇게 울어요. 지금은 이제 저 센서 오작동도 있고요. 또 점검 중에도 저게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요. 또 담배 연기가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서 센서가 작동되고 팍 그래서 실내에서 담배 피우는 거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민폐를 끼칠 수 있죠. 아까 그냥 한 번 정도 하고 말았으면 제가 그냥 했을 텐데 불안하잖아요. 혹시라도 만일에 그래도 참 생방송이 참 재밌네요. 예, 생방송이 참 재밌어요. 상당히 좁은 골목길인데요. 차 2대 교행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일방통행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양방으로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이쪽으로 한 대만 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일방통행이 바뀌어서 양방으로 바뀌었답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자, 좁은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오네요.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비켜줍니다. 오른쪽으로 비켜줬어요. 자, 비켜주죠? 오른쪽으로. 네. 여기 일방으로 알고 있었는데 차가 나오니까 비켜줘요. 더 비켜줘요. 더 비켜줬습니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사고 났네요. 아이, 참. 어떤 사고일까요? 후방 영상 보시면은 어떤 사고인지가 나타나는데요.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이 좁은 골목길에서 어떤 사고였는지. 자,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옆으로 비켜줬고요. 생각보다 넓어요. 네, 못 갈 것 같은데 생각보다 넓어요. 근데 상대가 어떻게 가나 보세요. 자, 저기서 똑바로 가도 되는데 틀었어요. 예, 보세요. 이 차가 그냥 똑바로 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급격하게 이쪽으로 틉니다. 자, 왜 틀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불박차는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냥 똑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틀어요. 틀려면은 좀 천천히 틀어야 되죠. 그리고 안 되면은 차 좀만 좀 빼주실래요? 그러는데 여기서 그냥 쑥. 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 이런 상황이에요. 상대차 쭉 가도 되는데 또 다른 사진 볼까요? 근데 이 사진. 똑바로 갔으면 되는데 이렇게 트는 바람에 사고 났어요. 이렇게. 이 차 이만큼 빼줬습니다. 이만큼 빼줬으니까 저 차가 이리 꺾지 않고 이렇게 갔으면 되는데 푹 꺾었어요. 상대보험사에서 50대 50 주장한답니다. 아니 똑바로 빠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차한테 좀 빵 해줄 수 없었나 했더니 그 차 쭉 빠지면 되니까 잠깐 보고 있는데 또 푹 그래서 빵 해줄 시간도 없었대요. 이게 50대 50입니까? 아니 가는 사람이 여기서 쭉 빠지면 되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빠져요? 이건 100대 0이 오라 보입니다. 불박차가 조금 더 좀 더 빼줬어야 되는데 더? 아니 빼줄 공간이 서로 이럴 때는 서로 보면서 각도를 봐야죠.
불박차한테 조금 더 과감하게 오른쪽에 좀 더 앞으로 좀 빼주고 좀 더 해주지. 그거 인정돼봤자 한 20% 될까요? 저런 경우에 아니, 그냥 쪼르륵 나가서 그럼 요차가 좀 더 빼주고 그랬을 때 이렇게 꺾어야죠. 100대 0이냐? 아니면은 요차가 조금 더 완전하게 앞으로 좀 더 조금씩 움직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한 20% 그 정도로 여겨집니다. 50대 50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제가 앞으로 좀 더 빼줘야 된다고 그랬지만요. 막상 보면은 움직이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데 만만치 않으니 앞에 가로져, 물론 여기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이 정도죠. 근데 여기 이런 톡도 있고요. 그래서 불박차가 움직이는 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좀 더 빼줬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뭐 20% 얘기했는데요. 불박차로서는 거기서 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사람 있는 것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네, 그러나 만만치 않아요. 썬라이즈님 이제 이해되셨죠? 예. 중앙선이 있고요. 양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네요. 여기는 주차 라인이 있는데 이 건너편은 불법 주차인 것 같아요. 이럴 때 양쪽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사고 있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길이 좁아요. 오른쪽에 주차, 왼쪽에 주차. 예. 다들 중앙선 물고 2차로 왜 많이 물고 와? 이런. 아니, 다른 차보다 더 많이 물고 와요. 예. 요차. 아니, 다른 차들처럼 조금만 물고 오지. 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저 차 한 대만 다른 차는 요만큼 물었어요. 바퀴가 요만큼. 근데 그 뒷차는 와, 이만큼이나 물었어요. 다른 차는 여기까지 물었는데 이만큼이나 물고 와요. 이만큼이나. 그래서 저 차랑 지나가다가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힙니다. 예, 이렇게요. 상대는 주차된 차 때문에 부득이 중앙선 넘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박차는 아니 다른 차처럼 다른 차 조금만 넘어왔어도 되잖아. 난 내 길을 내 정상 들어가고 있었는데 왜 정상으로 가는 내 사이드 미러 팍 부서뜨렸어? 100대 0이야. 상대 쪽에서는 아니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 물고 온 쪽이 100% 책임져야 된다. 아니다. 100대 0은 아니고 상대 쪽에서 한 7, 80% 책임져야 된다. 아니다. 길이 좁을 땐 서로 조심해야 된다. 반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네. 100% 책임져야 된다는 의견이 58%네요. 그리고 상대 쪽이 7, 80%의 의견이 40%, 58%, 상대가 7, 80% 잘못이라는 의견이 40%, 5대 5라는 의견이 2%. 여러분들의 의견은 상대 100%, 중앙선 침범해 온 차가 100% 책임져야 된다. 상대 7, 80%가 40%, 50대 50이 2% 의견이었습니다. 100대 0. 중앙선 물고 왔어도 갑작스럽게 중앙선 넘어서면 당연히 100대 0이죠. 근데 중앙선을 물고 오는 차들이 여러 대 있었어요. 보시죠. 저기서 저 뒤에 중앙선 물고 오죠? 또 중앙선 물고 오죠? 또 중앙선 물고 오죠? 그럼 요 차는 좀 많이 오네? 많이 물었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더 피해준다든가 그 앞에도 중앙선 물고 오는 차가 있으니까 아니면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편한테 되돌아가길 기다린다든가 또는 상대편한테 위험해요 하면서 빵 해준다든가 내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살짝 비키면서 멈춰주는데 그 차가 그냥 그래서 빵 해주는데 그 차가 와서 날 때렸다 그러면 그럼 100대 0이어야 됩니다. 근데 나도 그냥 갔어요. 내가 가는 거 한번 보죠. 여기에서 요 선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 마지막에 좀 피하는 것 같죠? 마지막에? 미리 좀 피했더라면. 여기서요. 이 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나는 상대가 오는 거, 요 차인가요? 다음 차인가요? 다음 차죠? 2차네, 2차.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 차는 좀 더 많이 넘어오네? 그럼 거기에 내가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점. 대비는 뭐예요? 이따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속도 줄이고 빵. 그리고 오른쪽으로 최대한 좀 비켜주면서. 그래서 그 아쉬움 한 20% 보고 싶습니다. 많이 본다면 30%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넘어왔으면 100대 빵입니다. 근데 좁은 길에서는 저 차 봐라, 저 차 심상치 않다. 거기에는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의 58%는 100대 0이라 하셨지만은 미리 보여요. 물론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저런 상황에서는 미리 보일 때는 그에 대비를 하십시오. 그게 방어운전입니다. 지금 영상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거 관련된 사고인데요. 소리를 들어보면 외국인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운전자는 외국인이신가요? 아니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외국 바이어랑 통화 중이었대요. 네, 외국 바이어랑 통화 중이었고요. 하겠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죠. 자, 여기서 네, 상대 목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블루투스 스피커폰이죠. 다시 오토바이가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서 가다가 여기에서요 오토바이가 중앙선 넘어옵니다. 중앙선 넘어와서 꽝. 불박차 속도 빠른가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갔다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서 정상적이었는데 오토바이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대요. 이분 말씀입니다. 이분 말씀 저는 한쪽에서만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토바이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근데 경찰이 제 과실도 잡힌다고 하네요. 도로 옆에 주정차된 차가 있어서 오토바이가 중앙선 침범은 아니래요.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오토바이가 중앙선 물고 온 거, 그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토바이 몸집이 작긴 하지만은 그러나 좀 여유 있게 오려고 중앙선 넘어온 거,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다. 근데 중앙선 침범 사고는 내가 다쳤을 때 중앙선 침범 12대 중과실로 보는 거죠. 차만 망가졌을 때는 합의가 되거나 종합보험 처리 끝나면은 그냥 공소권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은 아니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도망간 그 오토바이를 찾으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 간다고 하면 불박차가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실이 잡혀서 내가 치료비 물어줘야 된대요. 근데 저는 바로 멈췄고요. 오토바이가 와서 부딪혔는데 저한테 과실이 잡히나요?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진짜 경찰관 진짜 그랬어요? 이 얘기 경찰관이 한 거예요? 경찰관 얘기가 한 거 맞아요? 보험사 직원 얘기인가 경찰관 얘기인가요? 그랬더니요 경찰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했어요. 자차 보험 가입돼 있고요. 차량 앞범퍼 부서지고 라이트 금 갔어요. 수리 비용은 한 70만 원 나왔어요. 예, 저는 외국인 아니고 외국 사람인가 통화 중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령 저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상대가 중앙선 넘어왔기 때문에 상대가 100%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정차된 차 때문에 불법 주차 때문에 중앙선 넘어왔으니까 100대 0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쩌면 오토바이에게도 아니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100대 빡이 아니면 치료비는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 것을 좀 이렇게
잡으면은 오토바이 잡으면은 치료해줘야 돼. 이렇게 잘못 들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오토바이 잡으면 골치 아파져요. 치료비 대줘야 돼요. 오토바이 굳이 잡아드려요?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어떤 뉘앙스를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럴 때 오토바이가 저기 CCTV도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오토바이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그래도 좀 수긍이 갈 텐데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일단은 100대 0으로 보이죠. 불박차가 천천히 갔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이 공간이요. 오토바이가 여기로 천천히 와야죠. 또 커브길 그러니까요. 근데 오토바이가 어떻게 옵니까? 여기에서 자, 나는 정상적으로 나도 중앙선 넘어갔어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오토바이가 빨라요. 오토바이가 커브길에서 빨랐기 때문에 자, 불박차는 멈추잖아요. 근데 와서 저는 불박차의 잘못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토바이 잡기 귀찮아서 잡으면 당신이 치료비 대줘야 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은 100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좋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불박차의 잘못 없어 보입니다. 차차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를 찾아서 구상권 행사해야 되겠죠. 저거는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나한테 할증도 안 되고 할인유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오뚜기를 세워놨네요. 그래서 이중 주차해놨습니다. 그러니 나갈 거예요. 자, 나가다가 사고 납니다. 자, 차 탔어요. 차 타고 저 오뚜기 때문에 뒤로 좀 뺐다가 앞으로 나가는 순간에 저 오토바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불박차는 인도에 서 있었고요. 인도에 서 있다. 주차 공간이 아닌. 근데 주차 공간이 아니에요. 네, 주차 공간에서 여기서 있다 이렇게 나갔으면은 그래도 오토바이도 좀 알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오토바이는 계속 서 있는 차로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뒤로 빼요. 뒤로 빼고. 근데 오토바이가 앞을 잘 봤으면은 뒤로 빼는 거, 후진하는 거 보였겠죠? 불박차도 좀 비상등 깜빡깜빡 해줬으면 좋는데 깜빡이 켜고, 비상등 깜빡이 켜고 뒤로 갔다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오토바이 지나가다 사고 났습니다. 저 배달 오토바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후방 영상 보시죠.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처음부터 왔는지 아닌지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요. 다른 차들도 이렇게 평행 주차 돼 있는데요. 오토바이가 어디서 오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나가려고 그래요. 오토바이. 예. 주차 관리인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요. 이분이 네, 차 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차를 빼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오토바이 차도에서 인도 위로 올라오더니 내가 가는데 꽝. 이 사고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요. 보험사에서 불박차가 섰다가 출발했다. 정차후 출발이다. 그래서 불박차 잘못이 더 크대요. 저 오토바이가 차도에서 올라옵니다. 차도에서 슝. 아까 내가 볼 때는 이 아저씨 때문에 아저씨가 차 나가는 거 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볼 때 자전거인데 자전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빠르게 와서 네. 이것도 정차후 출발이라고 그러네요. 보험사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차후 출발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50대 50이다.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크다. 오토바이 100% 잘못했다. 자, 투표 시작.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오.
불박차가 더 잘 싫어하는 분이 4% 있습니다. 50대 50이 8%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가 88% 있습니다. 저는 마음은 오토바이 100%입니다. 아니 오토바이 저렇게 오면 돼요? 인도가 오토바이 전용 차로입니까? 오토바이가 어떻게 오는지를 살펴보세요. 오토바이가 개선 장군처럼 저 뒤에 있었어요. 네, 버스 뒤에 오다가 여기를 그냥 샹. 제 마음은 오토바이 100%입니다. 불박차는 이 건물 주차장이에요. 건물 주차 라인인데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서 인도에 돌진한 것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런 건물 보면은 여기는 인도고 이쪽엔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나가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쌩 달려왔는데 근데 불박차 잘못 더 크다고요? 이럴 때 정차후 출발이라고요? 정차후 출발은 내가 섰다 출발 정상적으로 가는 차를 부딪혔을 때 그때 적용되는 거죠. 마음은 오토바이 100%이고 싶은데요. 자전거는 저렇게 빨리 못 달립니다. 오토바이 때 쌩 달려온 거예요. 아까 봤을 때 없었던 게. 그래서 100대 0이고 싶어요. 그러나 불박차도 마지막에 나갈 때 혹시 모르니까 빵 꺾기 전에 마지막에 꺾기 전에 그걸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한 20% 볼 수 있을까요? 저런 오토바이도 있으니까 건물 앞에 주차했다 나갈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저건 정차후 출발이 아니고요. 인도를 불법 주행한 오토바이가 훨씬 더 잘못한 겁니다. 지금 요번에요. 여러분들 투표 결과 저 진짜 놀라웠습니다. 어떤 분은 불박차 100%라는 의견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랄 때 많아요. 저게 무슨 정차후 출발이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매우 형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차가 나가려고 먼저 차를 빼서 이렇게 서 있어 잠깐. 그리고 사람 늦게 와서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누구 막 태워요. 태우고 출발하고 하는데 저렇게 사고 났으면. 아니요. 여기 서 있던 차가 이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에서 좀 내려가야 돼요. 어차피 거기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그 내려가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빼요, 차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타요. 보통 여기서 타는 경우도 있고 차를 뺀 다음에 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행접수 내려가려고 그래요. 근데 오토바이 쌩 달려와요. 그런데 섰다 출발하는 차가 더 잘못이라고요? 이게 50대 50이라고요? 어떠세요? 지금 설명한 거 들으니까 이제 이해됐다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안 치셔도 괜찮아요. 제가 뭐 설득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항상 과실은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오토바이가 거기를 달린다는 게 말이 돼요? 만약에요. 여기에서 여길로 요때 어떤 애가 톡 걸어나가고 있었다. 오토바이 100%입니다. 여기서 애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오토바이 100%예요. 자, 어려운 사고입니다. 어려운 사고.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갑니다. 오토바이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오토바이가 아이쿠 이런 오토바이가 어디로 갔나요? 여기 요 트럭과 요 차 사이로 지나갑니다. 근데 트럭에서 문이 열려요. 트럭에서 문이 열리니까 피하다가 문이 열렸어요. 지금요. 지금 열리죠? 트럭에서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으악 피했어요. 열리 쏙 들어갔어요. 이 차가 가다가 이 검은 차랑 부딪힙니다.
피하면서 예. 가만있어. 검은 차량 붙였나? 아, 이 차량 붙였나? 그건 좀 확실치 않네요.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피하다가 하다 다른 차량 붙였어요. 저는 처음에 어제 집에서 볼 때는 뒤에서 오는 검은 차량 붙였나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 차량 붙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다른, 그거 문 열다가 갑자기 트럭 문이 텅 열리니까 피하다가 다른 차량 붙였어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문 연 트럭이 더 잘못했습니까? 차 사이로 진행하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둘 다 똑같습니까? 투표 시작. 자, 왜 거기서 문을 열어? 오토바이 왜 걸리 지나가? 예, 어느 쪽이 더 잘못했을까요? 오토바이는 갓길로 가다 문 열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요. 거기서 문 열고 생각도 못 했죠. 근데 트럭은 거기서 오토바이 걸 줄은 몰랐죠. 문 연 트럭이 더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30%. 차 사이로 진행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 26%. 둘 다 똑같다가 44%. 제가 이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쪽 보험사는 40% 주장한답니다. 예, 이건 오토바이 보험사예요. 누구의 과실이 40%라는 건가요? 예, 오토바이 쪽에서 40%라고 합니다. 상대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의견 써놨는데 여기 있네요. 네, 트럭과 오토바이 보험사 각각 몇 대 몇으로 주장하나요? 누가 더 잘못이 생각하나요? 이럴 때 법원에서 문 연 쪽을 60으로 봅니다. 오토바이 40 보고. 예, 법원의 판결들은 제가 이런 소송을 해봤잖아요. 오토바이 잘못 40, 문 연 쪽 60으로 보는 게 보통인 듯 한데 저 갓길 말고 요 사이에서도요. 지금 3차로 4차로 사이였던가요? 하여튼 요 차와 차 사이 이럴 때도 문 연 쪽을 더 잘못으로 봐요, 법원에서. 근데 저는요, 솔직히 오토바이 잘못이 50대 50이거나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 더 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이렇게 방송해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네.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사이로 다니는 거 나쁜 인식들, 나쁘게 보시는 거 압니다. 예, 저도 잘못한 거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이 팍 열리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문 연 쪽을 조금 더 잘못으로 봅니다. 그런 오토바이가 속도가 빨라요. 가끔 신호 걸리면은 문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요, 설령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빨리 가면은, 예, 빨라요.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가 그냥 발로 지치면서 막히면 이런 데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천천히 가는 거. 그래서 또 좀 옆으로 들어갔다가, 열리 들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발로 지쳐 이렇게 해서 다시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랬으면 문 열더라도 저렇게 사고 안 나죠. 근데 빠릅니다. 빨라요. 법원에서는 문 연 쪽의 잘못을 좀 더 크게 보지만 저는 오토바이 저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문 연 쪽 문만 망가져요. 오토바이는 팍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르게 달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실 비율보다 사고 당하면 오토바이가 훨씬 손해입니다. 그리고요, 저런 사이에서 문 열면 안 돼요. 왜? 가끔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니까. 서로 조심하십시다.
제가 오토바이 속도가 빨라서 그래서 제 마음은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반반이거나. 우리 질문자분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지난번에 보신 영상인데요. 지난번 8755회 예, 한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여기서 저 앞에 빨간색 라이더 저분께서 정정방송을 요청하셨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 같이 한 그룹이에요. 앞에 제일 앞에 가시고요. 또 한 분은 그날 화장실이 급했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지나가겠습니다.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나갑니다. 이분하고 또 뒤에서 오시는 분은 그날 처음 봤어요. 두 분 다 게스트였답니다. 다른 분들은 동호회 회원들이고요. 그리고 게스트로 가셨답니다. 두 분 다 카메라를 갖고 있었고요. 예, 카메라로 사진도 찍어드리고 같이 라이딩도 하고 그런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 분은 많이 찍으시고 한 분은 좀 덜 찍으시고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양쪽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설명드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저도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만은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라고 하시고 또 한 분은 그분도 사진을 찍어주러 오셨습니다라고 하시고 그 정도의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뒤에서 제 뒤쪽에 계시는 분이 좀 화장실이 급해요. 그래서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갑니다. 가다가 어떤 상황이 날까요? 보시겠습니다. 자, 뒤에서요. 자, 저 지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저 가죠? 가는데 저러다 아이고 예, 왜 이런 사고 났을까요? 소리가 여기는 왜 안 작게 들리네? 소리를 제가 최대한 키워볼게요. 소리가 최대한 키워보면 됐네요. 예. 예. 예, 원본은 이거보다 좀 소리가 더 커요. 예. 근데 음성 변조되고, 음성 변조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사고 났어요. 여기서 카메라를 꺼냅니다. 물 들려면 카메라를 돌려요.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이분이 카메라 사진 찍기 위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가 그러다가 중심을 잃고 나한테 넘어왔다. 근데 이분은 뒤에 분들한테 자, 내가 사진 찍어줄게요. 수신호하고 그리고 사진 찍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이 뒤에서 빠르게 달려왔다. 여기서 지나가는데 이분은 왼쪽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요 앞에 자전거 라이더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못 들었다. 앞에 분 나 이어폰 안 꼈다. 이어폰 꼈다 안 꼈다. 근데 이어폰을 꼈는데 귀에다 걸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렇게 지나갈 때는 보다도 확실하게 지나갑니다 확실하게 좀 더 큰 소리 했더라면 문제는요. 카메라 이렇게 둘러맨 거 이렇게 하려다가 그러다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온 거냐? 난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운전미숙이 아니고요. 자, 사진 찍어 드릴게요. 그러면서 저 앞분은요. 이분들 사진 찍어 주려고 게스트로 여기 오셨대요. 그래서 달리면서 사진도 좀 찍어 주고요. 같이 달리면 찍으면요. 사진이 예쁘게 나요. 패닝샷 촥 지나가면서요. 이분은 지나간다고 소리 질렀다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못 들었다. 이어폰 꼈다 안 꼈다. 하여튼 이 앞분은 내가 사진 찍는 건 맞습니다. 사진 찍느라고 제가 사진 찍느라고 옆으로 간 거 그건 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한테 이렇게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문철 TV에 방송되었던 앞에 레드 자켓입니다. 네, 왜곡된 영상으로 채택되어서 다시 한번 방송에서 재판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 게시판에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악플을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요. 왜곡 부분은요. 자전거 추월한다. 예, 전 못 들었습니다. 라이딩하는 모든 사람들이 증명 가능합니다. 제가 이어폰 꽂고 추월 신호를 못 들어갔다 하는데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라이딩용으로 개발된 애프터샥? 골전도 제품을 착용 중이며 외부 목소리에 영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어폰을 꽂아서 안 들은 건지 아니면은 이어폰을 꽂긴 꽂았는데 그 귀에다 이렇게 대서 그래서 뒤에서 그래서 외부 목소리 다 들릴 수 있고 이어폰도 들릴 수 있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왼쪽 하는데 그 소리를 큰 소리를 못해 안 했으면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요. 그 다음에 사진 촬영 목적은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대요. 가능하네요. 여기서 저는 뒷사람에게 촬영하겠다고 자, 사진 찍을게요 라고 해서 옆으로 빠졌대요. 근데 뒤에서 과속으로 온 차에 사고 당했다는 거예요. 아, 참. 지금 이 방송하면서도 제가요, 이걸 해야 되나? 솔직히 자괴감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라이딩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였기 때문에 서로 좋게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정상으로 번졌군요. 명예훼손이 되려면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또는 얼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 비밀만 묻고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명예훼손 아니죠, 저거는요. 이런 거 어떻게 돼요? 누가 더 잘못했어요? 이거는요,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모자이크 확실하게 하면. 그리고 이 사람 인적사항 밝히지 않으면 명예훼손 아니에요. 사진을 찍으라는 건 맞지만 뒷자전거 지나간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어폰 끼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정정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분들의 라이딩 중 사고이기에 서로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오타가 난다는 건 제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게 제일 먼저 딱 떠 있어요. 네. 이 다음부터는 제가 보고서 읽어드릴게요. 의견 감사합니다. 저 또한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나? 네. 악성 댓글 유도하며 이미지 해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정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카페에 제가 얘기한 거 옮겨가지 마세요. 한문철 70대 30이라 얘기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제가 얘기한 내용을 쓰세요. 내용을. 사진을 찍으려 한 건 맞지만 뒷자전거 지나간다는 얘기는 없었다. 이어폰 끼지 않았다는 부분. 오늘 아침에 그대로 방송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한 칸 건너면 서로 아는 분 아닌가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돼서 그게 없으면 건강보로 치료받고 조금씩 양보해서 처리했으면 좋으련만. 두 분 이상 배상 책임보험 없나요? 어디를 어떻게 다치셨나요? 경찰에 사고 접수된 상태인가요? 그래서 글이 쭉 주고받았습니다. 예. 네, 저도 서로 보험이 있습니다. 서로 타박상이고요. 자전거 파손 정도고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지인의 지인 관계고요. 지인의 지인 관계는 또 이쪽 분은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한데 아니 한 칸 건너면 알 수 있죠. 한 칸 건너면 평소엔 모르지만은 내가 아는 사람 나중에 알고 서로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전치 2주인데 한쪽 분은 지금 5주째 정신과 약을 먹을 정도 힘들대요. 앞에 분은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뒤에 분은 많이 다쳤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돼서 그거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는 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경찰에 접수됐대요.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나왔습니다. 저 또한 사진 촬영을 해서 옆차로 이동한 거 맞으니 과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경찰은 제가 이랬어요. 경찰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앞뒤 관계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경찰 가면 뒤에 자전거를 가해차를 볼 거예요. 그러나 사진 찍기 위해서
한 손으로 운전하다 중심을 잃고 방향 틀어서 사고 났다면 저는 자전거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경찰의 가해자 피해자 구분과 법원에서 과실비율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두 분 크게 다치신 거 아니면 아니 이 사고를 액땜했다 생각하고 아이 한치 건너면 나중에 아프면 누구 서로 아는 사이면 아이고 이걸 가고 경찰서까지 가고 안타깝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글이 있었을까요? 예, 그래서요 오늘 양쪽 주장 그대로 소개하면서 어느 쪽이 더 잘못인지 투표해 볼까요? 아니면 양쪽 주장이 이렇다고만 설명할까요? 네. 그랬더니 저는요 뒤 라이더에게 촬영 수신호를 주고 반대편 차로로 이동한 게 맞습니다. 제가 균형을 잃거나 미숙했던 상황이 아닌 겁니다. 마침 후미에서 신호를 하지 않고 자전거 빠르게 지나가서 못 봐서 그래서 사고 난 겁니다. 양쪽 입장 그리고 양쪽 입장도 전해 주시고요. 저쪽은요. 네, 뒤에서 가신 분은 화장실에서 지나갑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다라고 했대요. 그게 지나가겠습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차가 왼쪽으로 들어오길래 왼쪽 그랬대요. 한쪽은 목소리 크게 해야 돼요. 하려면요. 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어느 한쪽이 거짓말이 아니고요. 둘 다 같은 얘기를 놓고 아니 내가 이쪽을 신경 쓰니까 얘기하는 게 못 들은 거죠. 안 들린 거죠. 나는 큰 소리 해야 나 급하니까 하는데 지나갑니다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둘 다 똑같은 사물을 보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어느 쪽이 한쪽이 거짓말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사고 난 다음에 집에까지 같이 모셔다 드렸대요.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요. 한 사람 39살, 한 사람 40살. 근데 화장실 얘기 한 번도 안 했대요. 제가 그랬죠. 아니, 화장실 급했는데 사고 나면 내가 몸이 아픈데 화장실 갈게. 그건 잊혀지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중요치 않은 걸 갖고서 둘이서 이거 경찰서까지 가고. 억울한 부분은 제가 자전거 초보여서 전 초보 아니에요. 그래서 자전거 미숙해서 사고 난 게 아니고요. 미숙으로 사고 난 게 아니고요. 선두에서 촬영하면서 뒤에 라이더에게 신호를 주고 뒤한테 사진 찍습니다 라고 하고 물론 사진 촬영은 잘못했습니다. 예. 저는요. 맞은편에 반대편에 자전거 없는 걸 알고 수신호로 사진 찍겠습니다라고 이동한 겁니다. 물론 사진 촬영 과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 부분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지나간다고 알리지 않고 왼쪽으로 지나가려 한 점과 자전거 타고 사진 찍기 위해서 한 손으로 운전하던 점, 운전 미숙이 아니고 뒤 라이더를 찍기 위해서 왼쪽으로 건너간 거 누가 더 잘못했는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합니다. 이어폰은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귀에 꽂았을 수도 있고 귀에 걸치기만 했을 수도 있고 또는 특수한 이어폰이기 때문에 내가 이어폰 꼈어도 뒤에서 오는 소리 다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어폰은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입니다. 앞자전거에 그쪽에서 대리인으로 왔던 손해상사는 이어폰 꽂고 있었다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어폰 꽂고 있었는데 이어폰 꽂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안 들린 게 아니라 이어폰 꽂아도 난 소리 다 들린다. 그러니까 이어폰에서 빼고 얘기하자고요. 앞자전거가 충분히 알아듣게 지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 지나갔어야 하기에 뒷자전거도 잘못했다. 자전거 동호회 사진 찍어주기 위해서 뒷자전거들에게 수신호하고 한 손으로 사진 찍기 위해서 이게 달리면 사진 찍는 게요. 이렇게 그걸 패닝샷이라고 그래요. 같은 속도로 가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칙칙칙 지나면서 무진장 멋있게 나와요. 인물만 딱 포커스 맞은 거. 네. 그래서 한 손으로 사진 찍고 왼쪽으로 방향 전환해. 방향 전환은 맞아요. 자, 그럼 지나가면 앞자전거한테 큰 소리로 지나갑니다. 이래서 했었는데 뒷자전거도 잘못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진 찍기 위해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 사진 찍을게요 하고 방향 전환 앞자전거도 잘못했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100표 해볼게요.
백인에게 여쭙습니다. 투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투표 시작. 50도씩 해볼까요? 다시. 지금 현재 61표에서는요. 앞자전거 더 잘못했다가 10%, 뒷자전거 더 잘못했다가 90%입니다. 현재 몇 명이냐면 61표였어요. 이제 세 번째. 둘 다 똑같다도 해보겠습니다. 3. 지난번에 50표 했었는데 지금 60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 번째, 둘 다 똑같다. 자, 둘 다 똑같다까지 넣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 이미 60표, 61표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자, 둘 다 똑같다까지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표. 뒷자전거 더 잘못했다가 4%. 앞자전거 더 잘못했다가 52%. 둘 다 똑같다가 44%. 제가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글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저 이러려고 그랬어요. 아니, 서로 한 칸 건너면 아는 사이인데, 아유, 좋게 보험 들어있으면 양쪽에 다 보험 들어있대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 해주고, 저쪽에 이쪽 해주고, 그리고 빨리 좀, 더 빨리 낳게 하고, 그러고서 서로 액땜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 게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경찰에 접수하고, 뭐, 나중에 또 복잡한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 서로 상대편 치료해주고, 상대편, 저는 지난번에 뒷자전거 30, 앞자전거 70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진 찍기에서 틀어진 것이 뒷자전거 입장에서 보면은 중심 못 잡아서 그랬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자전거는 두 손을 타야 돼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 사진 찍는 거 가면서 이렇게 찍는 건 물론 가면서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충 감 잡아서요. 그럼 몇 장 한 장 건질 수 있는 거 중에 딱 하면요.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할 때는 큰 소리를 알려야 돼요. 지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앞자전거가 내가 똑바로 유지해 줄 때, 좀 오른쪽 비켜주면서 유지해 줄 때 그때 지나가야 돼요. 둘 다 잘못이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7대3이라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제가 몇 대 몇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다 똑같다는 의견, 둘 다 똑같다는 의견이 44%인데요. 둘 다 똑같다는 것은 과실비율이 똑같다가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사람이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아니, 이걸 갖고 뭘 이렇게 크게 누가 죽었습니까? 식물인간 됐습니까? 앞에 분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다치고 뒤에 분이 좀 더 다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치료해주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한도가 보통 1억 대이잖아요. 저 손해액이 1억 이상 나오겠어요? 빨간 자켓이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번 계기로 부주의와 사진에 대한 반성 중입니다. 한강이나 대로변에 사진 찍는 라이더가 많은데 이번 방송으로 한문철 TV를 통해서 사회적인 재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이분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사진 무진장 좋아했고요. 저 마크4, 캐논 마크4하고 그 다음에 6D 씁니다. 뭐 쓰시나 했더니 6D 쓰신대요. 우선 저한테 막 화가 나서 글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풀어드려야죠. 풀어드리는 건 서로 이제 관심사를 같이 얘기하면서, 라이딩 하면서 사진 찍는 거 위험해요. 넓은 공간에서 다른 그룹 없이 우리끼리만 간격 두고 찍으면 괜찮겠지만요. 팬인상 찍으려면 같이 다니면 찍어야 하긴 하겠지만요. 진짜 위험합니다. 네.
인스타나 개인 SNS 홍보 목적 사진 촬영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이번 계기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뀔 겸 방송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예. 이제 뒷자전거요. 뒷자전거 운전자분은요. 그 사모님이 저희 사무실 건물 거기에 근무하셨었대요. 회사가 거기 있었대요.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겨갔지만. 그래서 사모님께 저를 몇 번 보셨대요. 아, 그러세요? 아, 사모님 그러면 언제 사무실 한번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차 한잔 대접할게요. 근데 지금은 이사 가셨대요. 그 회사가. 저는 이 뒷자전거 분께는 사모님이 저희 사무실 같은 건물이시라고요. 언제 한번 저 방송 안 할 때 한번 오시면 제가 차 대접해 드릴게요. 이 앞에 운전자분한테는 저는 캐논 쓰는데요. 저는 마크4하고 6D 써요. 어느 거 쓰시나요? 네, 저는 6D 씁니다. 두 분이요. 뒤에 분은요, 지금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잠을 못 이루신대요. 정신과 약을 드신대요. 잠깐만, 정신과 약이 맞나 보고요. 이분이 저한테 또 제가 또 틀리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예. 네, 여기 써 있어요. 지금 5주째 저는 뇌진탕 후유증으로 5주째 잠도 못 자고 보험 처리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과 검진도 받고요. 지금 신경안정제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가 다시 재발돼서 치료가 필요하고요. 지금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스트레스에 스트레스 이거 갖고 이게 잠 못 잘 정도예요? 참나. 지금은 정신과에서 안정을 취하여 요양이 우선이라고 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어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 과실비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마지막엔 이분이 이렇게 그리고 뒤에 분도 본인도 카메라 준비해 가셨는데 저도 카메라 가지고 왔습니다. 두 분 다 그 그룹에서 게스트로 참여하신 거 맞나요? 그 그룹에? 예. 라이딩 그룹에 게스트로 참석했어. 두 분 다 게스트로 참석한 거예요. 저도 중간중간에 사진 찍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지고 그렇죠. 집에 가면은 이거 신경 쓰면서 경찰 조사받죠. 과실매 때문에 신경 쓰이죠. SNS에서 올려갖고 또 댓글도 올라오고 그러고 우리 편 댓글 올라오면 기분 좋고 나한테 나쁜 거 들어가면 신물이 넘어오고요. 그래서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솔직히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오픈시킬게요. 뒷자전거, 뒷라이더입니다. 저 39세 상대는 40살이에요. 그쪽 그룹 라이딩에 게스트로 참석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일치돼요. 예. 이어폰 꼈다 안 꼈다 뭐 이 부분 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보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지금 저는요 너무 힘들어서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지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상대방이 오케이 한다고 그러면 50도씨로 좋게 끝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걸 갖고 무슨 자전거 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 게스트에 손님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그룹에 손님으로 둘 다 손님으로 왔고 손님들끼리 싸우면 그 그룹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고 날 수도 있죠. 자전거 타다 부딪힐 수도 있고요. 자전거 경주하다가도 부딪히기도 하는데. 저는 둘 다 똑같답니다. 손바닥이 한쪽에서 소리 안 납니다.
아니 이게 영상 다시 보면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다시 보면서 영상 다시 보시죠. 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어폰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지나갈 때, 급할 때 좀 확실하게 지나갑니다라고 확실하게 크게 샤우팅하지 못한 거. 뒤에 사진 찍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소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딴 데 생각하면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지나갑니다 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라이딩하면서 사진 찍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자전거 도로라니 넓은 데서 우리만 있다. 아,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찍기도 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좀 거리를 두고 찍기도 하고 뭐 특수 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 패닝샷. 네, 패닝샷 찍으러 같이 달리게 되지만 그러나 안전히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찍다가 이렇게 하다가 사진 찍는 사람과 또 모델도 조금만 더 하다가 바닷가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진 찍는 거 무진장 위험해요. 안정적인 자세에서 찍어야 됩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네, 인스타나 개인 SNS 홍보 목적 사진 촬영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한 단계 건너면 다 친구고 1살 차이 형 동생입니다. 10살까지는 친구예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들고 그런데 근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두 분은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여기에만 지금 꽂혀 있으시잖아요. 빨리 꽂힌 거 다 뽑아버리세요. 그래, 앞에 자전거 운전자는 나 초보 아니다. 내 초보 아닌 거 알겠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한 사진 찍지 마시고요. 뒷자전거 분도요. 그렇게 몇 대 몇에 뒷자전거 분이 경찰에서 앞뒤 관계로 나오면 어떡하죠? 그건 민사적으로 또 다퉈야 되겠죠. 네, 그럼 법원에 가면은 경찰에서 판단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서 또 몇 대 몇 실질적인 판단을 해줍니다. 즉 그렇게 답변했을 거예요. 엊그제인가? 잠깐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와, 지금도 다들 바쁜 시간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어디 나오더라? 예. 여기요. 여기 보면은 날씨가 14일이네, 14일 날. 이렇게.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경찰에 사고 접수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도로교통법에서는 다른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추월 차량에 대해서 가해차량으로 판단이 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이런 민사를 진행해야 될까요? 경찰관에 따라서 사진 찍느라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 중심 잃은 걸 제외하고 저는 중심 잃은 걸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심 잃은 거나 이렇게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무조건 앞뒤로 보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민사소송에서 과실비를 판단받아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찰에서는 다른 거 다 제외시키고 앞뒤로만 보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면 예상되는 결과가 있을까요? 경찰관의 상당수는 형식적 판단, 네, 법원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럼 민사로 가는 게 옳을까요? 그렇다면 민사로 가는 게 맞을까요? 그 과실 끝까지 그럼 민사로 가야죠. 이게 어제까지 이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두 분의 사건이 감정싸움으로 번진 듯해서 안타깝네요. 이걸 갖고 법원에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걸 갖고 경찰서까지 가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룹하고 초대한 분들은요, 초대한 분이 이쪽 초대한 분, 이쪽 초대한 분 같이 해서 이거 서로 화해를 시키고 그랬어야죠. 이 사건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없습니다. 둘 다 너무 예민하세요. 예민하면 남는 건 상처뿐입니다. 제가 양쪽 입장을 그대로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투표도 해봤습니다. 저는 제 의견은 말씀드리지 않고 두 분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힘들 때 씁쓸한 소주를 한 잔 기울일 때 생각나는 그런 친구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에 대한 좀 인식이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일부 계시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법규 다 지키시고요.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진짜 아주 모범적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분 보세요. 오토바이입니다. 여기 할머니 한 분이 오시네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뒤로 좀 빼주죠. 예, 할머니 걸어가시러 뒤로 좀 빼줍니다. 뒤로 빼주시고요. 할머니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이제 출발하는데요. 그런데요, 요번에는 아까 거는 오토바이 달려있는 거고 지금은 여기 헬멧에 달려있는 거예요. 헬멧에 달려있는 것은 좀 훨씬 더 광각입니다. 이거 보시죠. 그리고 아까 거는요, 그 오토바이 달려있는 거는 엔진 소리 때 브르릉 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헬멧에 달려있는 거는 여기 입에서 얘기하는 게 다 들려요. 보세요. 가겠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입니다. 할머니 오시죠? 할머니를 위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좌우 돌리면서 자, 할머니 오십니다. 자, 뒤로 좀 빼줬어요. 할머니 지나가시라고요. 여기서 할머니 네, 할머니 다시 여기서 할머니 지나가시는데 할머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자, 할머니 지나가시죠. 저 차가 오네. 할머니 예. 본인도 할머니 한 거 모르셨대요. 나중에 보니까 할머니 내 입에서 나오네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차와요. 이분이 할머니 안 그러셨으면 할머니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할머니 지나가시는데 그대로 사고 날 뻔했죠.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자동차 신호등 교차로에 신호등 횡단보도에 이쪽에 차들이 쭉 있으면은요, 여기서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섰다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 할머니한테 차 온다는 걸 미리 알려주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들, 이분은 나중에 저기서 좌회전해드리게 일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횡단보도에 서 있어? 가다가 쭉 가는데 거기서 딱 브레이크 잡으면 횡단보도에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지나가실 때 뒤로 빼주고, 그리고 뒤로 빼줬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온 차가 더 잘 보인 거예요.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서도요, 할머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그 오토바이 달린 블랙박스는 소리가 안 들어 있어요. 나중에 블랙박스 소리 없네? 할머니 소리 없네? 나중에 다른 옷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못 들을 수 있고 한쪽은 얘기했을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걸 놓고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아까 그 자전거 사건도
저는 이런 상황과 왼쪽 했는데 소리가 크지 않으면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블랙박스에는 그 소리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어떤 사고일까요? 자, 앞에 트럭이 갑니다. 앞에 트럭 잘 보세요. 쭉 갑니다. 자, 직자 신호예요. 직자 신호에 빠져요. 빠졌다가 아이 참나. 다시 트럭이요. 저기서 왼쪽 깜빡이는 안 켰지만 직자 신호예요. 직자 신호에 왼쪽으로 빠지죠. 이 브레이크 잡았다는 건 뭐예요? 직진할 것 같아도 브레이크 잡을 필요 없죠.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잡습니다. 깜빡이는 없어요. 저렇게 쭉 가다가 왼쪽으로 빠집니다. 빠져서 가는데 되돌아오면 피할 수 있을까요? 2번 사고.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몇 대면 얘기는 없대요. 마음 100대 0이죠. 왼쪽으로 빠졌네 쭉 가다가 퍽 들어오면 저건 나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마음 100대 0입니다. 하지만 불박차도요. 조금 더 빠지는 거 좀 봤더라면 완벽하게 빠지는 거 보고 억지로 불박차가 억지로 과실 잡는 겁니다. 자, 안정거리 지키면서 조금 더 빠지는 걸 보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마음은 트럭 100%, 현실은 불박차에게도 20-30%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앞뒤 관계라 그러면 진짜 장이 뒤집히겠죠. 이런 걸 앞뒤가 이런 걸 앞뒤 관계라면 진짜 말 그대로 환장할 겁니다. 물론 저에게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앞차 100% 의견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박차에게 20-30%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회전할 겁니다. 자, 좌회전 깜빡 켜고요. 갑니다. 자, 신호 바뀌었어요.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자, 서서히 출발합니다. 자, 나는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요. 상대는 유턴 좌회전 차로에서 검은 차가 가다가요. 자, 돕니다. 좌회전 도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요 차입니다. 이 차는 1차로 돌아야죠. 1차로. 우리는 각자 갈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차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치고 나오면은, 엄청 빠르게 반응했어요. 나는 멈추는데 치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보시죠. 여기서 이 사고. 이 보험사가 80대 20 주장한대요. 참 미치겠죠? 100대 0이 옳겠죠. 그리고 거의 나란히 가고 있었고요. 거의 나란히. 그리고 안에서 돌 때는 코너링이 좀 늦죠. 그래서 오히려 불박차가 더 먼저 돌고 있는데 이젠 코너링 돌고 탁 치고 나오면은 저 일종의 칼치기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보이네. 앞차 보이네. 저게 보이는 게요. 이게 보이는 게 여기서는 보이지만 보세요. 돌아 나갈 때요. 지금은 보여요. 근데 코너링 할 때 상대는 많이 꺾어야 되니까 또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지금 저 보일까요? 요거 보이겠어요? 저기 보이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안 보이죠. 거의 나란히 된 상태에서 이제 보인다는데 이거 보이더라도 1차로 가야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면 일부 판사는 좌회전할 때 조심해야 되고 옆차도 조심해야지.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잘못했다는 일부 판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접수해서요. CCTV 확보하려고 하십시오. CCTV. 저 검은 차가 조금 앞에 있었어도 100대 0이에요. 근데 CCTV 보면은요, 나란히 있거나 불박차가 오히려 더 앞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 화각이, 광각이면은 나란히 있는 게 나보다 좀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해서요, 2차 운전자한테 벌점과 범칙금 선물해드리고요, 그리고 CCTV 확인해달라고 그러십시오. 상대 쪽도 100대 0 인정하면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지만요. 100대 0이어야 맞다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스트레스 쌓이던 거 있었으면, 좀 짜증나는 거 있었으면 이 영상으로 확 푸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있었어요. 좀 늦은 시간이네요. 늦은 시간에. 그런데 저 앞에 여기 보세요. 뭐죠? 이거 뭐예요? 모닥불? 모닥불이 보여요. 그런데 가다가 모닥불이 보이는데 무슨 불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불이 보이죠? 불. 뭐야? 예, 뭐예요? 차를 세우고 급히 나왔어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거기다 모닥불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 저 보세요. 사람. 뭐야? 사람 몸에 불이 붙었어요. 그 즉시 차를 세우고 쿠션용 담요. 접으면 쿠션이 되고 피면 담요가 돼요. 한 1m, 가로 1m, 세로 75cm. 그걸 들고 가서 팍! 먼저 사람 불 끄고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또 불이 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또 옆에 이 종이 박스 같은 데다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것을 여자친구랑 둘이서 같이 껐습니다. 한 7 내지 10분 후에 119 바로 신고했고요. 내리면서 119 신고하고 불 끄고 3도 화상이래요.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태우고 가면서 3도 화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전화로. 저 불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때 시간 잠깐 볼게요. 네, 새벽 3시 맞아요. 새벽 3시에. 보시겠습니다. CCTV예요. 여기서 불이 나요. 사람이 누워있어요. 아마 노숙자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종이박스 같은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사람 누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불이 좀 붙습니다. 불이 조금 시간이 걸릴 텐데요. 긴 시간을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줄여놨는데 줄여도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지금 불이 붙어, 여기 지금 붙네요. 예, 불이 붙었어요. 지금 토치에서 불이 붙었어요. 처음에는 토치를 살짝 해서 좀 난방용으로 조그맣게 하는데 거기서 옆으로 이제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옷에. 거기서 불이 좀 처음에는 약하기 때문에 안 보였는데 그게 지금 옷에 불이 붙은 거예요. 옷에 불이 붙은 아직까지 누워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불 붙은 건 몰라요, 사람이. 예, 옷을 껴 입었으니까 밖에 불 붙어도 몰라요. 저러다가 지금 여기 토치를 켜놨는데요. 여기 부탄가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번질 겁니다. 바지에 불이 붙었어요. 자, 점점 더 불이 더 많이 번지죠? 예, 점점 불이 서서서 번집니다. 예. 처음에 난방용으로 살짝 켜놨던 거 너무 추우니까. 근데 이제 움직이네, 사람이. 일어나네요. 일어나. 이미 불이 다 붙었어요. 아이고, 일어나서 불을 끄려고 노력합니다. 꺼질까요? 자, 벌써 상의까지, 아이고, 빨리 위뚜리 벗어서 해야 되는데, 위뚜리 벗어갖고, 위뚜리 벗어야죠. 불은 점점 번지고, 어떻게, 네. 그러고서 앞에 가 있는데, 그때 불박차 운전자가 와서 먼저 사람 불 끄고요. 옆에 불은 계속 번집니다. 예, 여자친구와 같이. 그리고 마침 조금 있다가 또 지나가는 또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도 같이 옷을 벗어서 끄고 그래서 불길을 잡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불이요, 이제 점점 더 커져요. 저 사람 지나갔죠? 지금 빨리 간 길로 간 겁니다. 좀 더 커져요. 지금 부탄가스가 있어서 자칫하면 폭발도 할 수 있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이분이 불박차 운전자분이세요. 네, 운전자분. 좀 있으면 여자친구 나타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사람에 대한 불은 이제 끄고요. 지금 이제, 여기 여자친구 같이 나타났어요. 같이 둘이서, 불. 그래갖고 계속해서 담요로 이제 계속 끌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던 행인도 자기 옷을 벗어 또 같이 끕니다. 예. 저기 옆에 부탄가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토치면 부탄가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뻥 터졌으면 자칫부터 옆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데 옆에 사람 들어오죠? 저 사람들 같이 해서 같이 끕니다. 같이 해서요. 지나가던 행인들도 나중에는 예, 이제 같이 그래서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길 다 잡고 나중에 잔불 남았을 때 그때 119가 도착해요. 119가 도착해서 잔불은 소화기로 마저 끄고요. 자, 지금 저 보세요. 예. 같이. 예. 저 담요 들고 있죠? 예. 저 담요로 사람에 대한 거 꺼주고 그다음에 이제 큰 불도 다 잡았고요. 요거네요. 요걸로요. 예. 저걸로 아까 사람에 대한 불 먼저 껐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 불 끄면서 혹시 지금 여자친구 지나가죠? 예. 혹시 본인들은 안 다치셨나요? 손에 물집 생기고 그랬대요. 손에 좀 끄실리고 물집 생기고 불 끄려고 그러면 나도 불을 다 해야 되잖아요. 가서 이렇게 해서 밀착해서 이렇게 해서 부채질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옷은 괜찮았나요? 그랬더니 여자친구 옷이 탔대요. 여자친구 옷이 제가 그래서요. 약 200m, 4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뭐? 네. 예. 무심코 지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무심코 지났으면은. 저랑 여자친구 둘 다 손에 조그만 물집 생길 정도로 가벼운 화상만 입었어요. 입고 있던 옷도 불에 그을렸어요.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 안 드네요. 여자친구 고생했으니 옷 하나 사줘야 되겠어요. 네. 여자친구에게 돈은 비싸지 않더라도 사랑 가득한 멋진 옷 사드리세요. 두 분이 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두 분이 안 계셨더라면 불 붙었고 계속 타오르면요. 본인이 지금 자다 일어나고 정신이 없잖아요. 두 분이 그때 거기를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두 분이 발견을 못 하셨으면, 두 분이 얼른 내려서 불을 꺼주지 않았으면 저분은 아마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혼자서는 방법이 없어요. 불이 타오르니까요. 아까운 생각 하나 안 드네요. 여자친구 고생했으니 옷 하나 사줘야 되겠습니다. 예쁜 옷 사주세요. 두 분께 우리 다 같이 박수! 정말 장한 일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따뜻해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으시죠? 여러분들도 따뜻해지죠? 저렇게 이 추운 겨울날 토치 하나로 노숙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조그맣게 불 켜놓고 촛불로 또 라면을 끓일 수 있어요. 촛불 계속 가열하면은 조그만 불 하나로,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저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가슴 뭉클한 사연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친구 고생했으니 옷 하나 사줘야 되겠네요. 자, 저는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두 분, 이 커플께 진짜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아까 자전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두 분 얼른 악수하시고 친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